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증시에서 많이 하락했지만 그 영향은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PBR주들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신성 델타 테크 변동성으로 이제 지수도 같이 뭐 올라갔다 플러스 냈다 마이너스 냈다가 신성 델타 테크가 거의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징으로는 이제 증권주, 엔터주, 2차전지,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해외 변수부터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미증시에서 많이 빠졌는데, 사실 빠진 이유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수급,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몰려 있는데, 어쨌든 콜옵션이 되게 많이 몰려서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딱하면 포지션이 반대로 확 잡히면서 급 나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이런 걱정이 오늘 하락을 유발했다, 이런 재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카드를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근본적으로 성장이 어떻게 되네 마네 뭐 이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앞두고 신중함을 유발할 재료는 되지만,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라고 다른 종목까지 동시에 비슷한 종목을 끌어내리는, 예,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더 조심스러운 정도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오늘 테슬라가 또 제법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드에서 전기차 가격 인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이 자체도 묶어서 그냥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빅테크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한 발 물러서서, 뭐 이게 뭐 엔비디아가 빠져서 테슬라가 빠져서 우리나라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매출도 그렇고 이제 이익도 그렇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저 전망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숫자가 나오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움직이자, 이런 신중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우선 이제 밸류업 정책이 26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또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또 대부분의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 이번 주에 ADR이 과매수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대형주를 끌어올리기가 좀 버거운 그런 이제 모습이고, 이건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신성 델타테크가 장중에 시가총액 5위 됐다가 8위 됐다가,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좀 주는 종목인데, 이게 막 오락가락하면서 지수를 좀 흔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슈가 다 변동성 요인이에요. 예,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되는 거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ADR이 이제 이틀 전에 120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이상해서 뭔가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올라간 것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근데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저런 게 그냥 핑계로 갖다 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겁내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2월 중순 넘어가면 어닝 시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때문에 2월 중순 넘어가면 시장이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나 미증시가 조금 뭐 쉬어갈 때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역시 오늘 신성 델타테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가 보세요. 그러니까 막 급등을 했다가 저때 시가총액이 막 그 5위까지 올라갔다가 뒷부분에서는 이제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 8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3조 3천억 돼서 됐는데, 이거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넘어가면 좀 버거워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엔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5조 원 정도 되면은 조금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가 피크 쳤던 때가 시가총액 5조 원 근처 가서 피크 치고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은 지금 워낙 힘이 세갖고 그거 이상 넘어가 있는 단계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5조 원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또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창구도 되게 중요한데, 항상 이런 종목은 이제 키움이 매수 창구 1위긴 한데, 키움 하나가 나머지 4개 더한 것보다 많으면 단타성 자금이 되게 많이
붙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매매보다 단타가 많이 붙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5조 원대보다 이제 3조 원대로 내려와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을 살펴보면 환율인데 오늘 위안화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연이어 경기 부양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320원 밑으로 내려가지고 1300원대 전후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조금 여기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제가 중국 증시 말씀드린 딴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끌어올리고 환율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좀 유리한 환경 중에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안화가 좀 빠졌길래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이틀 연속 매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게 되는지 금요일, 목요일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로 갔고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은 뭐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가 매수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종 있고, 방산주들이 좀 매수세에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금융주 매수가 되게 많이 포진해 있어서요. 뭐 삼성생명, 하나금융, KB금융이라든가 뭐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메리츠금융 이렇게 이제 금융주 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 포함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이제 금융주 쪽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좀 올랐던 종목군들, 신성델타테크, HLB, 엔캠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뭐 그냥 골라 담는, 예, 약간 좀 골라서 담는 쪽인데 최상단 말고 그 아랫단에는 좀 반도체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별로는 조금 이제 골라 담고 일부 반도체 담고 뭐 이 정도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라는 건 없었고, 그나마 이제 그 HLB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인텍플러스라든가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일부 담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근데 뭐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매수매도에서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겠죠.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향후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근데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는 그렇게 주가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좋을 거 미리 알고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지 이것만 좀 체크해 보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사실상 종료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엔비디아 나오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봐야 돼서 이제부터는 시선은 다시 금리도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지금 위치가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 PBR 올라갔다가 반도체 올라갔다가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움직였다가 또 제약도 또 선별적으로 움직였다가 이게 막 계속 돌고 도는 가운데 좀 시장에 멱살 잡아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닝 시즌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재편이, 업종별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편 시 이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좀 물표가 있고, 오늘 장에서는 뭐 엔터, 증권, 조선 등등 정도가 올라가서 이건 뭐 좀 뭐 저PBR주,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 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한미반도체가 작년 이후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보면 좀 제가 이게 통계를 해볼게요. 최근에 253거래일, 예, 253거래일을 봤는데 253거래일 중에 올라간 날이 134일이고요. 하락한 날이 119일.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하고 내려간 날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 하루 평균 3.1% 올라가고 하락한 날은 평균적으로 2.38%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온 건데, 그 일평균 보면 0.76%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뭐 중장기용으로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서 투자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이 거의 비슷하면서 한 번씩 가면서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 양봉을 내는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려갔다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들 같은 거 잘 봐서 정말 센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쭉쭉 들어올리면서 이제 시세를 한 단계 한 단계 좀 점프 시켜 놓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종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라든가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지 뭐 맨날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종목도 상승한 날이 이틀, 하락한 날이 1일, 2대1 비율로 올라가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할 때 어떤 지루함을 어느 정도 견뎌야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과 실적 이런 것들, 수급들 잘 챙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